안녕하세요. 푸른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과 관련해서 상속인들 간의 의견이 나뉠 때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 또는 인출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택 입주를 위해서 주택 청약이나 주택 부금 이런 상품들에 이제 많이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 사례는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전에 주택 청약에 가입을 하시고 예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자녀들 사이에 주택 청약 예금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첫째하고 둘째 자녀는 이 예금을 해약을 해서 예금을 좀 반환받고 싶다 이런 입장이었고, 셋째 자녀는 아니다, 그냥 유지하고 싶다. 이 상품을 유지해서 나중에 주택 입주해서 큰 돈을 만지고 싶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 간에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첫째하고 둘째 자녀만 은행에 가가지고 지금 상속인 3명 중에 우리 2사람만 먼저 예금을 인출하러 왔다. 돈을 달라 그랬더니 은행이 당연히 거부했어요. 그 이유인 즉슨 상속인 3명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 자녀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됐고, 결국 이 첫째, 둘째 자녀가 은행을 상대로 자기들 예금을 반환해라. 이런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상속재산 중에 제일 흔한 것이 예금이 되겠죠. 누구나 뭐 은행에 예금 얼마씩은 이제 두고서 이제 사망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금 인출하는 거는 상속인들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자기 의사로 마음대로 인출할 권리가 있긴 있어요. 그게 원칙이고, 심지어 이제 법원에서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금은 분할 대상조차 아니다. 상속재산 분할할 것도 없이 당연히 지분으로 분할되어 있으니 자기 지분은 그냥 가서 자기가 찾으면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요청하는 사람의 지분만 이렇게 내주면 좋은데 안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면 전원의 동의를 받아와야 된다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든지 소송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원칙적인 경우는 일반 은행 예금 채권은 자기 지분에 한해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케이스는 일반 예금이 아니고 주택 입주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금이라는 이제 특수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해지하는 순간 주택 입주권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반 예금하고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이 이제 이게 일반 예금처럼 나눠서 인출이 가능하냐라는 건데, 첫째하고 둘째 자녀는 나눠서 인출 되니까 달라는 거고, 은행은 아니 못 준다, 셋째 자녀까지 동의를 해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입장이 좀 나뉘었어요. 1심에서는 반환하라 그랬다가 또 2심에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갈렸다가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인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일반 예금 채권이 아니라 주택 입주권이라는 특별한 권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예금처럼 자기 지분에 한해서 인출하고 말고 할 그런 상품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이번 사건도 이제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찾느냐 못 찾느냐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전원의 합의가 없는 이상은 인출할 수 없다, 지금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몫이라도 찾을 수는 없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상속인들 간의 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두고 상속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3명이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계속 유지를 하기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해지하기로 한다거나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의견 일치를 못 보면 결국은 법원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법원에서 그러면 이제 정해줄 텐데, 법원에서 어떻게 정해주느냐, 누구는 해지하자 그러고 누구는 해지하지 말자 그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가급적이면 해지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번 사례처럼 셋째 자녀가 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런 방법을 예상해 볼 수 있죠.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약자 명의를 셋째 자녀 단독 명의로 바꿔주고, 대신에 셋째 자녀는 첫째하고 둘째 자녀한테 일부 정산해서 지분에 해당되는 돈을 현금으로 정산해 준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단독으로 이제 그 주택 입주할 권리를 가지게 되겠죠. 물론 이제 금액이 너무 커서 셋째 자녀가 첫째, 둘째한테 내줄 정산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방식을 법원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는 이제 법원의 재량이거든요. 법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해지할 수 있다라고 본 이유는, 우리 법에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그 중에 일부라도 반대하면
해지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3명이 전부 동의를 해야만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계약이든 마찬가지인 거죠. 어쨌든 당사자가 여러 명인 계약에서는 전원이 해지 의사를 표시를 해야만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대법원이 이런 결과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좀 드물긴 하겠죠. 말씀드렸듯이 일반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자기 지분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주택 청약이라든가 또 당사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 또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상품들이 있어요. 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해지하면 어떤 권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품들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험 상품 이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누군가는 보험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해지해서 환급금을 받고 싶어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보험 상품 같은 경우도 주택 청약과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이제 법원이 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법원이 어떤 식으로 분할하라라고 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렸어요. 법원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가장 적절한 방식을 택하겠죠. 해지하고 그냥 돈으로 나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원의 명의로 유지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지를 원하는 셋째 자녀 단독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첫째 둘째한테는 정상금으로 지급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느 게 타당할지는 소송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다만 이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셋째 자녀 명의로 유지를 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금이나 주택 청약, 보험 이런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인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 예금 같은 경우에도 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이제 들어 있더라고요. 은행에서 전원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어떤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들이 그런 건 해드려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추어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그다음에 합의서를 써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예금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누가 인출하고 누가 가지고 그렇게 정산하고 인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큰 고민하지 마시고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